안녕하세요. 교사담 에듀토크 오늘도 제가 준비한 주제입니다. 네, 저는 수학교사 유현정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원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왠지 느낌이 이 연구자나 이 교육을 많이 까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네,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네네네. 해보고 싶어서 까봅시다. 네, 저희 응. 지금 학교에서 응. 요새 교육과정위원회를 자주 열리고 있거든요. 저희 학교. 교육과정위원회가 뭐예요? 학교에서 여는 교육과정위원회.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각 그 위원회에 해당하시는 교과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위원장은 하는 누구예요? 교감생이? 그렇죠. 보통. 예, 그러니까 자주 열린다. 왜냐면 협의가 안 되거든요. 저희 TO가 달린 일이니까. 예. 뭐 수학을 몇 시간 할 필수. 거냐 예, 이런 예, 것들 맞습니다. 뭐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왜 이런 교육과정위원회가 열리냐라고 하면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계속. 그런데 내가 안 그래서 바꿨어.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교육과정을 네. 왜 자꾸 바꾸는지에 대해서 네. 얘기를 좀 해보고 네. 싶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임용 공부할 때가 저는 공구 개정 교육과정을 암기했었거든요. 그다음에 1호도 있고 2호도 네, 있지. 그리고 지금이 이제 2가 곧 앞둔 네, 2가 이제 시행되기 시작할 거잖아요. 네. 내년인가? 네. 아마 그렇죠. 고1 애들 바뀌는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교육과정위원회 막 하고 있으니까 네네.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연수를 많이 시켜줘요. 교육과정이 계속 바뀌니까 당연히 선생님들 필요하지. 아셔야죠 하면서 이제 연수를 계속 듣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계속 들으면서 이걸 왜 자꾸 바꾸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네. 오늘 교육의 네네. 전문가로서 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제가 바꾸진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네, 왜 자꾸 바꾸는 건지 우선 이제 원칙적으로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은 교육이 우리가 이루어질 때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교과로 대표되고 그러니까 좁게 생각하면 이제 교과인데 요게 있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그 주변에 환경이 있죠. 이건 이제 교육의 사요소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사실 제가 교육 행정을 하고 있는데 교육학에 여러 전공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교육 철학도 있고 사회학도 있고 그죠 심리학도 있죠. 근데 그 중에 만약에 딱 한 개의 교육학에 중액되는 전공을 골라보라면 교육 과정을 뽑아요. 우리는 맞아. 제가 교육 행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게 출발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 학생을 이렇게 딱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일단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얘를 어떤 형의 인간으로 만들 우리가 것이냐. 만들 것이냐 하는데 지금 일단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종의 그 변화되는 사회에 항상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가 빨리 변한다고 느껴지면 거기에 걸맞는 인재상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인재상이 달라지면 논리상 이 인재상을 기르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질 거라고 보는 거죠. 논리상. 실천과 현장이 그러하냐는 것을 떠나서 우리는 이제 좀 연구하고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논리 도식은 가능해요. 그래서 빨리 자주 바뀌는 것 같고 그게 문제는 딱 우리는 10년 만에 바꿔, 20년 만에 바꿔, 7년 만에 바꿔, 5년 만에 바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크게 이제 교육 정책들이 바뀌면 예를 들면 뭐 자유학기제 시험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로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고교학점제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조해요. 그러면 이런 굵직한 어떤 정책들이 바뀔 때 그리고 최근에 2028년 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발표됐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교과서 내용이 안 바뀌는 것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 바꾸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도 저는 이제 현장에서 바꾸는 게 큰 차이가 있냐 없냐 어떤 걸 바꿔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살펴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현재 이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인데 예, 또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바꿀 때 어떤 체계로 바꾸는 게 좋을지 지금 이런 문제제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바꾸지 말자. 예, 바꿀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꾸자 하는 거를 좀 연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정책 기반에 조금 근접한 사람들은 그런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바꿔야 된다. 자주 바꾸는 거에 대해서 학교 현장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는 것 같아요. 그거를 조금 이 채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도 듣고 여기에 이제 이 채널을 어떤 분들이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정책, 특히 교육과정 정책에 관여하는 학자나
관료분들은 이걸 보시고 좀 일단 제가 느끼는 압박이나 뉘앙스는 자주 안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왜냐면 저는 네. 이제 그래도 관심이 많은 편이라 연수랑 이런 걸 많이 듣는데 그렇지. 듣다 보면 사실은 크게 네. 다르지 차이를 않단 말이에요. 저희가 배움 중심 수업을 강조할 때는 결국은 학습자 중심인데 배움 중심에서 학생 주도성으로 바뀌면서 네. 과연 학교 현장이 이게 배움 중심과 학생 주도성이 엄청 다를까? 그러니까 그 용어로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결국은 똑같은 학생을 위한 그냥 큰 틀, 철학으로 치면 그냥 구성주의나 준경험주의나 하는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용어만 조금씩 네네네. 바꿔가지고 계속 새로운 거니까 배워. 근데 학교 바꿔.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수업에 더 쏟아야 되는 에너지를 이런 네, 거 맞아요. 배우고 다시 교육과정을 짜고 하는 걸로 에너지가 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저 교육과정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육과정 관련해서 분명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교육과정 대강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강이라고 하는 말이 왜 대충대충의 대강도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반대하는 교육과정 연구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강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하다 보면 바꾸기도 힘들고 그걸 실현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제약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의 그 교육과정의 개정의 텀보다는 좀 더 길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그렇게 그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크게 실익이 없다면 바꿔서 실익이 없다면 학교 현장에 그냥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조금 학교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이런 걸 좀 실현해 달라 하는 식으로 흘러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수학이다 보니까 네. 어떤 생각도 있냐면 자꾸 교육 과정이 바뀔 때마다 내용이 들어왔다가 아, 빠졌다가 맞아. 나도 들어왔다가 그런 거. 빠졌다가 그래서 이때는 또 필요 없으니까 빼라고 했다가 아니야 빼보니까 또 필요한 것 같아 넣으라고 했다가 막 이러니까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정권이나 이런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조금 접근하는 게 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험을 쉽게 내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어렵게 내는 게 좋다. 이런 두 가지의 논쟁이 있을 때 쉽게 내면 애들 학교에서 조금 덜 힘들게 하자는 그런 관점이고요. 어렵게 내자는 거 하면은 시험 같은 거 좀 어렵게 내야 그걸 위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애들의 역량이 좀 올라간다 이런 입장. 그리고 어차피 시험은 상대적으로 경쟁의 관계에서 순위를 결정하기 위함도 있는데 너무 쉽게 내면 이게 의미가 없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미국의 교육도 보면 진보주의냐 아니면 보수주의냐 지식을 강조하냐 실생활의 경험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파고를 거쳐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근데 교육과정은 어느 정도 골격이 있고 이렇게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익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교육 과정을 실현하는 사람은 현장의 교사니까 실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걸 사실 우리 같은 연구자나 정치 개발자들이 잘 몰라요. 너무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대학 입시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뭔가 뚜렷하게 막 진짜 만병통치약 같은 이런 교육 대학 입시에 대해서 설계를 못 내놓지만 적어도 원칙적으로 잘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 이렇게 실행을 하면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좀 고쳐가며 하지 이거 큰 틀을 바꾸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주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교육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제가 얘기했지만 교육은 보수 진보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적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저는 반대예요. 자주 바뀌는 거 반대고 왜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어떤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가셨거나 아니면 뭔가 대표가 됐어요. 선출이 돼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부임하는 3년, 4년, 5년 동안 유현정 선생님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 자취를 좀 남기고 싶은 욕구가 또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를 바꾸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를 업적을 남기고 싶은 거구나. 눌러야 돼. 왜 누를 수 있는 방법은 학생을 생각하고 학부모를 생각하고 종국적인 교육의 목적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기가 쉬워요. 사실 인간은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저도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이 유튜브를 진짜 뭐 결국 관료들이나 권한이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지향하고 계속 경계해야 된다. 그 수밖에 네, 없다. 너무 크게 바꾸기보다는 네. 조금씩만 큰 골격만 좀 잘 정해놓고 이렇게 좀 실천하는 방안을 바꾸는 게 네. 좋지. 이렇게 과정을 자꾸 이렇게 네, 크게 흔드는 거는 그걸 좋지가 좋은 것 않고요. 같진 않습니다. 왜냐면 크게 흔들어서 그렇게 효과가 유별나게 더 낮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경험적인 증거가 많죠. 네, 그러니까 빨리 힘을 키워주시길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도 많이 커져서 좀 네. 힘 있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네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